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가 방금 전한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 중에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할 때 한미 정상협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 중에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 만약 북한의 핵 공격이 있다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때 한국과 미국은 즉각 정상 간 협의를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서 압도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때 미국의 압도적 우위에 있는 핵무기로 보복 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미 누차 말씀드린 바 있고, 한국에서도 몇몇 신문이 이 점을 강조해서 보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시 미국은 핵으로 보복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는 예상 보도였었는데요. 그것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확인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으로 어찌하려고 움직일 때 미국은 핵으로 즉각 대응한다.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내 신문에 보도된 한미 정상회담 내용, 그 모든 신문의 보도 내용을 제가 빠르게 여러분께 요약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 한미 핵협의 그룹 만든다. 핵협의 그룹,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NCG 이렇게 약칭으로 되는데요. 핵우산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거기에 한국이 참여하는 이런 논의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핵에 관한 기획, 실행, 운용, 이런 단어를 좀 주의 깊게 우리는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아니고요. 이 단어들은 각 단계별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그 내부에는 함축되어 있습니다. 강화된 전략 자산이 정기적으로 출격한다. 이 출격이라는 말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출격하면은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전략 자산을 말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핵을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 이것이 새로 추가됐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on-Proliferation Treatment, 이 NPT를 준수하겠다라는 것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보도를 지금부터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게 될 텐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우리나라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국뽕주의는 금물이다. 이 생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된 핵 우산이 하나 우리가 받아낸 것이라면 미국 쪽에서 받아낸 것은 바로 NPT를 한국이 준수하는 것. 한국 땅에 미국 핵이 영구 배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미국이 얻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 동맹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면서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NPT 체제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것이 와해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NPT 체제를 지켜냈고 한국은 확장된 확장된 해구산을 얻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 이제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핵 방어력, 핵 억제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자적인 핵 보유, 독자적인 핵 운용, 핵 주권에 대한 확실한 확보와 보장, 이제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오건 지금의 바이든 같은 대통령이 오건 뭐 기회만 오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카드를 늘 흔들고 다니는 그런 대통령이 오든 안보 공약을 변함없이 확고하게 유지하는 대통령이 오든 또는 북한의 ICBM이 미국 동부지역, 뉴욕이나 워싱턴 지역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서울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철통 같은 미국의 핵 억제력을 사용하겠다는 그 굳은 의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프랑스도 미국한테 그런 걸 물어봤었습니다.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 드골은 핵실험을 했던 겁니다. 나토 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했던 이유입니다. 그 비슷한 질문을 지금 우리는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을 적대시해서도 아니고 미국을 못 믿어서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질문이 다소 과격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불신한다든지 미국을 원망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영토의 영속성, 대한민국의 영속성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나토급 핵 협의체 창설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토급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토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은 아니고 나토를 지향하는 정도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나토 국가들에는 그 나라의 영토, 그 나라의 공군기지에 미국 핵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토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중앙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냉전 시절처럼 그때의 나토처럼 한국과 미국은 핵 운용 정보를 공유한다.
핵 탑재 잠수함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한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전제 조건에 핵이 없는 한국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일보, 북핵 대응할 한미 핵협의체 NCG 창설. 그래서 동아일보는 이 NCG가 오로지 북한핵에 대한 대응체제인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미국 핵 우산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한다. 그 다음에 확장 억제가 더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라고 우리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자체적인 핵 무장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매일경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한반도의 정기적 전개. 매일경제가 사실은 핵심을 뽑는 제목을 여기에 이렇게 선보였습니다.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한반도의 정기적 전개. 부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상설 수준에 가까운 정기적 전개. 이런 점을 매일경제는 짚어냈습니다. 한겨레, 핵협의 그룹 창설, 북 공격된 핵무기 포함 반격. 네, 핵협의 그룹 창설, 북 공격된 핵무기 포함 반격. 네, 이 보도는 동아일보가 했었고 세계일보가 했었고 드디어 한겨레 신문도 이 핵무기를 포함한 반격. 이 반격이란 말은 보복이라는 말이죠. retaliation. 확장 억제 별도 문건을 처음으로 채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 한국과 미국 함께 갑시다. We go together. 핵협의그룹 신설. 바이든, 북위협 속에 협력을 배가하겠다. 이렇게 말했다. 한국일보, 핵 확장 억제 강화. 미국 전략 핵 잠수함 한반도 주변 정례 전개. 핵 자산 운용 때 대한민국의 발언권도 보장. 한국경제, 나토식 핵협의체 창설한다. 상시적으로 논의한다. 서울경제,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핵 공유를 명시했다. 서울경제가 아주 독특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그 분석과 아울러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은 제목 보이십니까? 핵 공유를 명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핵 공유를 명시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핵 잠수함을 비롯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전개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정기적인 전개가 아니라 상시 전개. 항공모함이 들어왔다가 빠지면은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주변을 상공을 출격하고 한반도 상공에 전략 폭격기가 안 보인다 했을 때는 바닷속 어딘가에 전략 핵 잠수함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때는 정기적이 아니라 상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서울경제는 해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운용할 협의체를 신설을 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핵 운용 방안 등을 공동 기획하고 공동 훈련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공동 운용 방안, 공동 기획, 공동 실행, 즉 훈련. 이것이 곧 핵 공유라는 뜻이다. 이것이 핵 공유가 아니면 무엇이 핵 공유란 말인가? 사실상 한국식 핵 공유로
평가되는 이 방안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한다는 것이 이번 선언의 취지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세 번째 정상회담이고 확장 억제를 명문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 배치, 매우 중요한 이번에 그 성과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핵을 전개하는데 기획과 실행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핵협의 그룹을 만든다. 나토의 핵 기획 그룹을 모델로 한 것이다. 상설 협의체가 될 것이다. 세계일보. 그러나 전술핵이 배치될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에는 약간의 그 기대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머니투데이. 아무튼 확장 억제를 명문화했다는 것, 운영 기획, 실행, 그 구체 방안들을 별도 문서로 명시했다는 것, 그리고 핵 잠수함 배치를 정례화했다는 것,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사설을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사설에는 더 냉정한 그런 분석과 제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에서 전해오는 여러 가지 뉴스는 거기에서 생성된 뉴스 그 자체로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설이 아주 그 포인트를 다 짚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핵 족쇄는 강화됐다. 이제 이런 건데요. 내용을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의 선언문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NPT 회원국 의무를 강조했다. 한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었을 것이다. 미국은 고위 당국자의 브리핑을 통해서 전술핵이나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한반도에 복귀시킬 계획이 없다고 했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영구 배치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 그룹 창설을 한국의 핵 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포기와 맞바꾼 모양이 됐다. 맞바꿨다. NCG 창설을 우리한테 준 선물이라면 우리는 미국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포기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한국의 핵 무장은 현실적으로 지난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거의 매일 공언을 하는 상황에서 주권 국가가 국민을 지킬 수단에 대해 모호하게 처리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빼놓고 그 이후로 4개의 나라 정도가 추가로 핵을 무장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여기에서 북한만 빼놓고 그 어떤 나라도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이것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모호함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건데 왜 우리는 핵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굳이 명시적으로 포기하느냐에 대한 지적인 겁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NPT 위반이 아니란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우리가 NPT를 위반하게 되면은 NPT를 탈퇴하게 되면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제재가 있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NPT 탈퇴를 얘기하는 사람, 당신네들은 책임질 수 있어? NPT를 탈퇴할 때
온 국제사회에 경제 제재가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봐. 북한이 당하는 경제 제재, 그거는 정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될 거야. 한국은 그만큼 경제적인 이 등치가 세계 10위권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장벽이 생기는 순간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할 것이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있고, 국가 총생산이 30%쯤 후퇴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NPT는 그런 국제 제재를 피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국제적인 제재를 피해서 NPT를 탈퇴할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쪽에서 특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워싱턴 선언을 보면은 미국은 북한의 핵을 무력화하기보다는 한국의 핵 개발을 더 걱정하는 것 같다.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초석으로 이는 앞으로도 바뀔 수 없다. 다만 우리를 지키는 쪽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 아예 앞으로도 영속적으로 변함없어야 되고 믿고 있어야 되지요. 믿어야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운명을 끝까지 미국에 의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은 정권에 따라서 북한은 이미 핵 보유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지금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핵 무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할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했습니다. 중앙일보 공동문서의 실행이 더 중요하다. 좀 심한 말로 하면 문서의 종이 쪼가리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도 경선 국면에서 단일화 얘기를 할 때 종이 쪼가리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국가 간의 약속이 그보다는 더 엄중하겠지요. 그러나 중앙일보 사설은 실행이 중요하다. 워싱턴 선언 의미가 크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충분한 안전판이라고 예단하기에는 그러나 이르다.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할지도 더 지켜봐야 한다. 관건은 후속 대책이다.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문서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무 차원의 후속 대책을 촘촘하게 다듬고 양국 군의 공동훈련도 뒤따라야 한다. 매일경제 가장 주목할 대목은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핵탄도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핵 잠수함 SSBN 등 미국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전략 핵 잠수함은 한반도 상공에 전개할 때 눈에 띄는 전략 폭격기 등과는 달리 위치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데다가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해 은밀성과 위력 측면에서 가공할 만한 무기다. 따라서 상시 배치가 아닌 정기적 전개만으로도 북한의 무력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다만 핵 잠수함 운용은 극비의 군사 보안이라 미국의 선의에 의지해야 한다. 한겨레 한미 핵협의 그룹 실효는 높이되 외교적 공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네,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있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한국경제
한미 핵우산 문서화를 안보의 종착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전격적으로 없애버린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정권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한반도 안보정책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된다. 미국이 본토 위험을 무릅쓰고 핵 전력을 사용하겠느냐는 의문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당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북핵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핵을 막는 데는 핵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 나토와 같은 전술핵 배치에 성역을 둘 필요가 없다. 여차하면 우리도 핵을 단기간 내에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나서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고 핵 재처리 시설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지금 신문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사설, 매우 중요해서 이런 부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유사시 핵우산이 반드시 신속하게 작동한다는 신뢰가 확실히 구축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한미 핵협의 그룹이 선언적인 기구로 남아서는 안 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서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공동 기자회견하고 선언했어 우리? 워싱턴 선언? 워싱턴 선언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양국의 차관급 인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만나 의례적인 회의를 여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작동돼야 한다. 기존에 있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통합국방협의체 SIDD, 억제전략위원회 DSC 같은 기존 여러 협의체와 통폐합을 비롯한 관계 설정도 필요하다. 네, 여기까지 정리 요약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